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등포 50+ 센터에서 금융교육 지원단장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유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의 은퇴 생활의 경험과 느낀 점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금융감독원 30년 재직 후 50대 중반에 임기 만료로 조기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몇 개월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불러주어서 밥도 먹고 운동도 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 갈 데도 없고 딱히 할 일도 없어서 무료해지고 상실감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2년 후에 재취업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 큰 불안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2년간의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대책 없이 백수가 되고 보니 냉혹한 현실의 벽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쉽질 않았습니다. 부탁을 우려해서인지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상담 자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끈 떨어지니 세상이 달라졌구나 하는 건방진 생각 속에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현직에 있을 때 혹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을 고쳐먹기도 했습니다. 직업이 없다고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융사에 다니던 딸아이가 회사에서 카드 발급 프로모션 한다고 저에게 10장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한 장을 신청을 했는데 심사 결과 단지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은행의 대출 한도도 축소되고 상환 압박도 심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과 퇴직 2~3개월 후의 일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였던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서민들은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나는 많이 누리고 살아왔구나 하는 반성도 해보았습니다. 백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진짜 세상살이를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후에 돈이 없으면 매우 비참해질 수 있다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금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수 생활은 저에게 많은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퇴직 증후군을 단기간 내에 극복하고 겸손을 익히려고 노력합니다. 소위 어깨에 힘을 빼고 금감원이라는 갑의 생활에서 을의 생활로 철저하게 이행을 했습니다. 홀로서기를 통해서 매우 어려웠던 2년 반의 백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재취업을 계기로 노후 준비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여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자의 여건이나 사정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마음의 여유 속에 진정한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노후 준비가 되었다는 답변은 10%에 불과합니다. 저의 경우 은퇴하니 특히 좋은 점은 매사에 감사하다는 생각과 함께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감과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5,000원으로 4개월의 행복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길가 노점에서
조그마한 철쭉 화분을 하나 사서 관찰을 해 보았습니다.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꽃봉오리가 되고 꽃봉오리가 꽃이 피고 꽃이 피어서 지고 다시 또 봉오리가 생겨서 꽃이 피고 이런 것들을 4개월이나 반복하더라고요. 매우 신비로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지낸다는 것이 저에게 기쁨과 또 다른 행복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에서 30년, 민간부문에서 12년, 도합 42년간 금융 관련 업무를 하면서 국가와 민간으로부터 많은 은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사회에 환원도 하고 보람 있는 은퇴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끝에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다소 회의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놀면서 즐길 나이에 왜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연봉이 없습니다 하면은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더군다나 사장까지 하신 분이 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섭섭하다는 생각보다는 생각의 다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은퇴 생활을 하면서 등산, 골프, 여행, 취미 활동 같은 것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놀고 즐기면서 지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정이 비어있는 날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면서 사회공헌 활동과 일상생활의 병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롤모델로 삼고 싶다고 하면서 격려와 함께 좋은 자료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사회공헌에 대한 나름대로의 회고를 해보면 보람, 가치, 나눔, 기여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고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이라는 미명하에 제가 소소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매일 출근해서 공부나 연구도 할 수도 있고 휴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삼시기를 면해서 체면도 섭니다. 컴퓨터 선생님, 인터넷 전문가, 핸드폰 강사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은 인복이 많은 행운아라고 저를 부러워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준 영등포 50%센터에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퇴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원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취업이다. 이 재취업은 돈, 건강, 외로움이라는 노후 3대 불안 요소의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재취업을 위해서는 눈높이를 낮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족의 격려와 이해가 절대 필요합니다. 성공 사례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금융사에서 근무했던 본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조기 퇴직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개면쩍게 나 오늘 잘렸어 라고 하니까 뜻밖에도 와이프가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은커녕 내일부터 추리닝복에 쓰리빠 신고
창피하게 동네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사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저런 생각 끝에 강원도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물고기도 잡고 버섯도 캐고 약초도 캐면서 지내고 밤에는 블로그 활동도 하면서 책도 보고 지냈답니다. 마침 KBS가 블로그를 보고 퇴직해서 멋지게 사는 인생의 한 주제로 취재를 해서 방송에 다루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빵가게를 하던 와이프가 내려와서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더랍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젊은 나이에 산속에서 돈벌이도 없이 오래 있을 수도 없고 해서 그걸 핑계 삼아서 하산을 했답니다. 빵가게에서 직접 제빵하는 기술을 6개월에 걸쳐서 열심히 배웠더니 기술자의 경지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기술자를 내보내고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면서 온라인 몰도 개설을 했더니 금방 흑자로 돌아서더랍니다. 처음에는 약간 수모를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년 없는 직장 생활이라는 면에서 저는 성공 케이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시 예전 회사처럼 큰 회사라거나 혹은 또 큰 급여를 바라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월 100만 원의 수입은 1%를 가정할 적에 12억 원의 자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1% 주는 데가 거의 없지요. 그래서 0.5%로 계산을 하면은 24억의 예금 효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월 100만 원의 돈은 은퇴 생활을 해보니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의 재취업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년 반의 백수 끝에 처음 소개받은 회사에서 비토를 당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흥분하고 원망할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했고 그래서 어디든지 꼭 가야만 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다 보니 운 좋게도 대그룹사에 채용되는 기적 같은 행운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정으로 일하다 보니 계열사 CEO에까지 올라가서 인생 최고의 영예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된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안다는 옛 속담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재취업 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쟁자로 비치는 행동을 삼가하기입니다. 조용히 조언자로 남아서 소리 없이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훈계 또는 훈수하지 않기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저랬어 하는 식의 라떼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직원들에게 의존하지 않기입니다. 모든 것을 사소한 일까지 본인 스스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저의 생생한 경험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PPT에 관한 얘기, 즉 파워포인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금융교실을 개설하고 금융 강의를 병행했습니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PPT를 아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PPT에 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고 문외한이었습니다.
맨 처음 강의는 후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럭저럭 끝을 냈습니다마는 PPT를 모르고서는 금융 강의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작심을 하고 4개월에 걸쳐서 밤낮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 결과 실력이 상당히 늘어서 지금은 아마추어 중급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4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통에 따랐습니다마는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과 자부심은 저에게 큰 행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우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대중가요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하는 노래가 노래방 순위 1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나이 따지지 말고 무엇이든 간에 도전을 해서 성취감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강력히 권유합니다. 꼭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재치 없이 돈이 아쉽다고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됩니다. 이상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사장님으로 모신다는 전단지나 광고가 많습니다. 직업 없는 분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상술이죠. 쥐꼬리만큼의 연봉에 본인 몰래 막도장 찍어서 대출받아서 도산시키고 온팍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직접 저희 후배가 겪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은퇴 생활을 위한 두 번째 원칙은 전문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주특기를 가지라는 뜻이지요. 전문성이 있으면 평생 현역입니다.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성공의 확률은 더 커질 것입니다. 평소는 물론 퇴직 후에라도 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증이라도 얻어내면 재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성이 있으면 할배 나이라도 오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은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으로 대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3층 연금을 포함한 자산, 즉 수입과 부채와 필요경비, 즉 지출을 비교해서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형편에 맞게 써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쓰고도 남는 것이 확실하다면 미리 증여하거나 사회에 환원하면 훌륭한 일이 될 것입니다. 미리 돈 주면은 효도하지 않는다는 말에 100세가 다 되어서 70세 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전 재산을 미리 주고 효도나 부양받기를 기대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재산이 모자란다는 판단이 있으면 허드렛 일이라도 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벌어서 써야 할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을 현금화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부동산과 현금의 비율이 5대5 정도가 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집을 줄이거나 이전하여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주택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애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은퇴 생활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